높이가 3m 정도는 나오니까 옛날 건축물 치고는 쾌적하다. 전용 면적을 좀 넓혀서 홍보하고 공차사 맞추려고 이 블럭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로 좀 만들어 놔가지고.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해가지고 건물을 딱 개발했는데 드디어 오픈하우스 당일이 됐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건물 다 잘 지었으니까 보러 오실 분들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모집을 했었고, 오전에 20명 좀 안 되게 오셨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한 30명 정도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행사는 끝났고 저희가 이제 내부 다 보여드리고 이 프로젝트 찐으로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제 시공사 대표님, 중개법인 대표님까지 오셔서 또 건축사님도 오셔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엄청난 노하우 아낌없이 다 퍼드렸는데 일부라도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자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이 건물은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된 시점입니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1층이랑 지하가 또 임대가 완료가 됐고요. 방금 3, 4, 5층을 한 번에 쓰고 싶다고 지금 보고 가셨어요. 또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이 건물이 만실일 수 있지 않을까. 업로드 될 때쯤에 그게 헛소리였다 그러면 이게 편집이 될 거니까 오픈하우스 현장 즐겨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건대지 송량원입니다. 네. 요 시행을 주관해서 이제 PM을 저희가 했고, 그 실건축사 사무소 김익곤 소장님 인사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수선의 증축으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증축을 했고, 기존의 외관을 다 철거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건물을 신축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 수 있도록 그거에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건물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해서 가능성을 최대한 찾고 상품성을 최대한 올리고자 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거 자료 볼까요? 이제 땅이 56평이에요. 증축 겸 대수선. 연면적은 141평. 대부분의 건물을 투자하거나 개발한 사람들이 꼭 끝에 가가지고 실수해서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일 간과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상권 분석 및 기획입니다. 어떤 상품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 그 다음에 내가 건축사한테 오더를 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더를 줄 거냐를 판단하려면 결국에 인기 있는 건물,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건물이 뭘까라는 그 고민은 이 주변에 있는 상권 조사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설계 기획을 합니다. 우리가 건축사랑 나는 이런 업종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업종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니즈는 뭔가 라는 거를 저희가 인터뷰도 합니다. 결국에 건물 디벨롭하는 가장 큰 핵심 수시 분석은 인풋과 아웃풋을 미리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웃풋이고, 그 임대 시세를 어떻게 처음에 추측하냐 했을 때 똑같아. 이 건물을 어떻게 상품을 구성할 건지에 대한 노가다성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주변의 업장들 벤치마킹까지 해요. 자, 원가 분석. 그래서 제 유튜브는 구독하셨나요? 유튜브도 보세요. 유튜브가 메인입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대출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임대 매각 제안서까지 만들어서 마케팅하는 것까지 다 PM을 했더니 중복 나기 전에 벌써 지하 1층이랑 1층이 숨도 안 쉬고 나간 거야.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 세팅됐을 때는 한 10억 정도 내 돈이 묶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건물 자체의 순수 밸류를 측정할 때는 캡레이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 캡레이트 3.7%는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서 총 원가 51억 3천만 원이 들어갔을 때 월세가 1,500만 원 나오는구나를 하면은 3% 후반이 나오는 거죠. 땅을 매입하고 설계, 시공, 세무, 법무, 금융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대행을 하는 수준으로 이제 PM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건물을 디벨롭 한다라는 거는 건축의 의미에만을 두진 않아요. 누군가에게는 가치를 줄 수 있는 투자자로서의 관점이 좀 곁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기획이라고 앞단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나중에 임대 매각 마케팅까지 PM을 하는 거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도로 나가서 이제 쭉 투어 해볼게요.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무조건 층별로 구분 상가가 들어갈 것이다. 기존 건물을 살리는 게 이득이야. 알겠어. 근데 계단이 뒤에 있어요. 실제로 주차하고 나면은 틈 요만큼 남거든요.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엘리베이터를 이 앞쪽으로 뺐습니다. 두 번째로 이쪽에 보면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지하 계단을 무조건 살려야 했던 이유는 높은 확률로 술집이 들어간다고 봤거든요. 저희는 일반 음식점이나 그 전용 공간이 20평이 넘으면 피난 계단이 2개여야 됩니다. 하나는 저 뒤에 있죠. 메인 계단. 근데 만약에 하나를 더 마련을 하려면 또 이 1층 공간 어딘가를 할애해서 계단을 냈어야 되는데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자, 이제 주차장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대수선을 한 것도 이유가 크죠. 지금은 이렇게 설계가 안 됩니다. 주차를 2대를 놓는 거는 현행 건축법에도 가능은 한데, 사실 이 주차장이 있고 메인 주출 입구가 저 뒤에 있는 거는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안에 있었던 내부 벽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하 공간이고 매입하기 전에 지하를 꼭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층고를 확인하려고. 바닥 마감면부터 천장 마감면까지의 높이
높이가 3m 정도는 나오니까 옛날 건축물 치고는 쾌적하다. 이제 여기 공간은 원래는 없었고 지상층에 엘리베이터를 넣으면서 생긴 하부 피트 공간이에요. 여기 2층은 원래 근생이었어요. 기둥식 구조여서 중간중간만 뭐 보강하고 철골 하나 대고 그런 식으로 보강만 했고, 3층은 원래 주택층이었고요. 여기부터는 층고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 4층은 애초에 오피스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4층이 이 건물의 이제 최대 약점층입니다. 약점층. 1조도 본격적으로 많이 받아서 좁아지고, 또 이제 외부 계단을 빼면서 일부 5층으로 가는 계단의 하부 공간, 저런 사명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요건 이제 기획을 오히려 어떻게 했냐, 4, 5층을 좀 묶어서 한 임차인한테 맞춰보자 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층은 층고를 4.5m까지 뺐습니다. 특징은 루프탑까지 함께 써라, 5개 영업 허가를 그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게 건축법적으로는 루프탑 가는 계단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최상층 엘베 부분은 공용부에서 점검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엘베 점검 나오거나 1년에 한 번이거든요. 반대로 해서 이제 벽을 만들어 놓는 거지. 조금이라도 전용 면적을 좀 넓혀서 홍보하고 임차사 맞추려고 그런 아이디어도 해놨다. 루프탑 한번 올라가 볼게요. 5층은 이제 임차사가 알아서 인테리어하고 꾸밀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그래도 나름 신경 쓴 거는 도로변에서 보이는 쪽은 유리 난간, 계단 안쪽 안 보이는 데는 철제 난간 해서 이런 그냥 공사비도 좀 힘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 요 블럭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로 좀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임차사들 보고 가면은 다 만족은 합니다. 여러분, 송파동 오픈하우스 어떠셨습니까? 건축사랑 시공사랑 저희 같은 PM사, 중개사까지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소개해주는 이런 자리가 쉽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투자하거나 개발하려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교육적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현장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PM을 한 현장이 아니고 제가 직접 개발하고 시행한 현장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 건물을 설계했던 건축사, 시공사 다 나와가지고 아낌없이 노하우를 퍼드릴 건데요.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직접 개발하면서 아쉬웠던 점, 다음에 건물을 투자할 때는 이거는 꼭 넣어야겠다라는 노하우까지 오픈하우스 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5월 26일 오후에 오픈하우스를 하니까요, 강남의 신축 사옥 오픈하우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하겠죠. 오프라인 특성상 정원이 있는 점,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가능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물 그 공사했던 배준성 대표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공사비에서 토목 공사하고 철근 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각각 20%, 30% 차지해서 50%를 차지하는데, 그 50%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수선이라든지 리모델링 공사를 주로 하는데요. 주변에 임대 시세가 평당 얼마인지, 그다음에 신축 기준으로 얼마인지 보시고, 이제 리모델링 하고 나면은 신축에 준하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이 몇 평인지, 평당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시고 땅값과 공사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나오시면 이 현장처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를 또 나도 해보고 싶으니까 보러 오신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 같아서 중개법인 대표님한테 좀 괜찮은 물건만 소개를 해달라 부탁을 드렸고,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대범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 공인중개사 이정수입니다. 다른 중개법인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법무법인 그리고 행정사 사무소 그리고 중개법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에서는 뭐 재소전 와이조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매매에서는 뭐 명도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중개법인들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에 직장 다니면서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 짓다가 경험을 기반으로 책 쓰고 유튜브 시작하면서 교육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정규반 1기를 해서 지금 40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강하신 분들이 나도 너처럼 좀 건물 짓는 거 하고 싶은데 도와줘라는 거를 주먹구구식으로 도와주다가 이렇게 직원이 늘어나서 지금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PM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스템을 갖춰서 정말 공식적으로 PM을 해서 완공된, 어떻게 보면 사실 첫 번째 사례긴 해요.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이 개발 쪽 컨설팅하고 디벨롭 하는 직원들인데, 이제 이 친구가 총괄을 맡고 있고, 여기 이제 담당자들이 프로젝트마다 다 배정이 돼가지고 실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 제 수강생 출신이에요. 요거 저희 팜플렛이에요. 제가 주로 하는 사업은 교육업과 개발업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건물을 투자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강의는 제가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이 있는데 PM을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갖고 계신 땅을 앞땅 것만 좀 컨설팅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땅 찾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땅만 조금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종종 뭐 이런 행사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전에 검토를 했었던 건물이어서 건축 전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늘 오게 됐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놀랐습니다. 이제 외부 계단부터 주차장의 위치나 그다음에 문 이런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고 진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희 건물도 이거 이상으로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유튜브 계속 보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일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부동산에 계속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황금돼지 대표님은 골고루 디벨롭 하시는 거 알고 있어서 제 상황에 맞게끔 좀 상담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현장 궁금해서 와봤어요. 10억도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 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하고 싶어서 온 거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앞전에 신축도 해보고 리모델링도 해봤지만 무조건 PM을 맡겨서 하자라는 주의라서 네 그러고 싶어서 왔어요. 층고가 좀 높아져가지고 타일 같은 것들도 원가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원가 절감한 티가 안 나서 저렇게 좀 참고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지방 사람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고 민원 같은 것들도 대처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고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막막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대응해 주시는 거니까 무조건 하면 좋을 것 같아요.